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신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오늘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했었는데요.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좌우합니다. 일단 기업 밸류업 일정과 함께 알아보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신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신증권은 기업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증권사죠. 그래서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등등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로는 은행, 경제연구 서비스 등을 운영 중에 있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었죠.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을 해서 시가총액 그리고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겠고,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 가치 개선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 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책 같은 경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을 시킨다라는 정책이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 중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실망이 좀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세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금융위는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다음 달에 2차 세미나를 열어서 6월 중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을 하겠다라고 했었었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고 있는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을 하고, 그리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데요. 이 기업 가치 개선 계획에는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이렇게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매년 우수기업에게 표창을 주도록 하겠다라는데요. 사실 기업들 공시는 하반기부터, 그리고 실제 지수 개발은 3분기에 완료가 되고,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 이렇게 내년부터 라는 내용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멀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상당히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대하지는 않았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이 소액 주주 권익을 위한 이 정책, 즉 기업들과 반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좀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췄었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힘이 좀 참패를 했었었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더욱더 이 현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에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평가와는 좀 다르게 어제 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께서 이 미국 워싱턴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었죠. 그래서 현재 저평가 종목들이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사실 기획재정부가 이 밸류업 정책의 이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하고 이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당 경감, 즉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국회 동의가 있으려면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세법을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면서 이 반대할 경우에는 이 세법 개정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도 이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 즉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좀 아직 미지수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고요. 그럼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대신증권 같은 경우 금융사라서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냈었는데 이 2월 달부터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내려왔었는데 이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는 않은 상황이죠. 일단 금일 흐름 같은 경우 단일 이평선이 1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일 그렇다면 10일 이평선 부근이 좀 지지라인이 될 듯 싶은데 그래서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1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인 122평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그리고 기업 밸류업 정책이 무산이 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지지라인이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시에는 사실 단기간 상승 이후에 그리고 배당락 그리고 실망 매물 이런 것이 좀 겹치면서 급격하게 하락했던 차트라서 매물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리고 사실 2023년도에는 좀 횡보를 많이 했었었죠. 박스권에 갇히면서 횡보한 기간이 좀 길었어서 이 매물대 차트도 이 부분에 좀 많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책이 실행이 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보험, 은행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승 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